자주 손해보는 사람에게는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 그리고 왜 항상 나만 손해를 보는 것 같을까? 이 질문은 단순한 하소연이 아니다. 평생을 착하게 살아온 사람일수록 더 깊이 묻는다. 정말 이게 올바른 삶인가? 하지만 철학자들은 말한다. 그 물음엔 착함만으론 답이 되지 않는다고. 우리는 때로 좋은 사람이 되는 것과 계속 손해보는 사람이 되는 것을 혼동한다. 늘 참아왔고, 말을 아꼈고, 누군가에게 양보했다. 그 결과가 평화가 아니라 무시와 이용이었다면 그건 미덕이 아니라 경계의 실패다. 르네상스의 회의주의자 몽테뉴는 자기 자신에 대한 성찰이 없는 선인은 가장 위험한 미덕이라 말했다. 그리고 힘의 본질을 꿰뚫은 철학자 니체는 자기 확장 없이 선함을 유지하려는 자는 언젠가 반드시 짓밟힌다고 경고했다. 이 영상에서는 늘 손해보는 사람의 내면에 결정적으로 빠져있는 한 가지를 두 철학자의 통찰을 통해 짚어보려 한다. 그것은 바로 자기 보호에 대한 철학이다. 첫 번째, 자기 입장을 말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을 지킬 가장 중요한 무기를 내려놓은 것이다. 말하지 않아도 상대가 내 마음을 알아줄 거라 믿는 사람은 현실에서 가장 자주 오해받고 가장 쉽게 무시당한다. 철학자 몽테뉴는 말하지 않는 미덕은 때론 죄가 된다고 했다. 상대에게 양보하고 불만을 삼키는 것이 성숙이라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침묵은 종종 자기 보호를 포기한 태도일 뿐이다. 한 남성은 직장에서 늘 조용히 참았다. 동료의 실수를 덮어주고 자신의 공로를 드러내지 않았다. 그는 괜한 갈등은 만들고 싶지 않다며 늘 조용한 쪽을 택했다. 그러나 연말 평가에서 그는 존재감이 없는 직원으로 분류됐다. 묵묵히 일했지만 아무도 그의 노력을 기억하지 않았다. 침묵은 미덕이 아니다. 당신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무엇이 불편하고 어떤 경계가 있는지 명확히 말해야 한다. 입장을 표현하지 않는 사람은 그 자리를 누구에게나 내주는 사람이다. 당신이 지켜야 할 자리는 말과 태도로 분명히 밝혀야 비로소 유지된다. 두 번째, 선을 지키되 자기 경계를 세우지 못하면 그 선은 반드시 침해받는다. 착한 사람은 늘 손해본다는 말은 절반만 맞는 말이다. 실은 착한 사람이 아니라 경계를 세우지 못한 사람이 손해를 본다. 몽테뉴는 사람이 자신을 지키는 힘이 없다면 그 어떤 선함도 결국 이용당할 뿐이라고 했다. 한 여성은 자녀를 위해 헌신했다.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모든 것을 내어주었다. 하지만 자녀가 성인이 된 후에도 그녀의 의견은 무시되기 일쑤였다. 엄마는 늘 그렇게 해줬잖아라는 말이 감사의 표현이 아니라 요구의 기준이 되어버렸다. 경계 없는 선함은 다른 사람에게 무한 제공의 신호로 읽힌다. 거절하지 못하는 이에게 세상은 더 많은 부담을 요구한다. 당신이 선한 사람이라면 더더욱 경계를 분명히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의 미덕은 고마움이 아닌 당연함으로 전락하게 된다. 세 번째, 자기 비하에 익숙한 사람은 자신을 지우는 것을 미덕이라 착각한다. 스스로를 낮추는 사람은 겸손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철학자 니체는 약한 자는 겸손을 미덕이라 포장한다고 했다. 그의 말은 날카롭지만 현실을 정직하게 꿰뚫는다. 늘 양보하는 사람,
자신보다 타인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을 덜어내는 것을 인간다운 일이라 믿는다. 그러나 반복된 자기 희생은 자신의 존재 자체를 지워가는 과정이 된다. 한 가장은 가정에서 모든 의사결정을 아내와 자녀에게 맡겼다. 자신의 의견을 말하면 가족이 불편해할까 두려웠고 차라리 아무 말 안 하는 편을 택했다. 그는 조용했고 온순했고 다정했지만 결국 가족 안에서 존재감 없는 사람이 되고 말았다. 당신은 누군가의 뒷자리에만 있어야 할 존재가 아니다. 자신의 자리에서 스스로를 드러내고 존중받을 권리를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스스로를 낮추는 겸손과 스스로를 버리는 체념은 다르다. 겸손은 자기를 인식하는 힘에서 오고 체념은 자기를 포기하는 데서 시작된다. 네 번째, 감정을 설명하지 않는 사람은 언제나 오해를 품은 채 혼자가 된다. 감정은 표현되어야만 이해된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속상한 마음을 스스로 삼키고 나는 괜찮다는 태도를 습관처럼 반복한다. 몽테뉴는 스스로를 오해하게 만드는 사람은 타인의 무례를 허락한 셈이라 말했다. 한 여성이 있었다. 오랜 친구와의 대화에서 늘 지적을 당하면서도 웃어넘겼다. 괜찮아.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넘긴 게 쌓인 어느 날, 그 친구는 아무렇지 않게 그녀의 외모와 가족까지 말의 소재로 삼았다. 그제서야 그녀는 폭발했고, 오히려 왜 갑자기 화를 내느냐는 반응을 듣게 되었다. 감정은 눌러둘수록 당신을 보호하는 능력을 약화시킨다. 말로 표현된 감정만이 당신의 경계를 만들어줄 수 있다. 다섯 번째, 거절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의 삶을 남의 계획 속에 맡긴다. 거절을 못하는 사람은 단지 착한 것이 아니라 자기 인생의 방향을 타인에게 위임하는 것이다. 니체는 말했다. 예스만 반복하는 사람은 결국 자신을 해명할 기회조차 잃는다. 한 은퇴자는 평생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는 습관을 갖고 있었다. 시간 있으시죠? 이거 좀 같이 해주실 수 있죠? 작은 부탁이 이어졌고 그는 자꾸만 피곤해졌다. 자신의 휴식, 자신의 일정, 자신의 우선순위는 늘 뒤로 밀렸다. 결국 그는 스스로에게조차 오늘 하루를 내가 살았다고 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남기게 되었다. 거절은 이기심이 아니다. 거절은 자신을 존중하는 태도다. 당신의 시간은 누구의 것도 아닌 바로 당신의 삶이다. 여섯 번째,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스스로를 희생하게 만든다. 늘 손해보는 사람은 자신을 낮춰서라도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으로 남고 싶어 한다. 하지만 몽테뉴는 인정을 목적으로 한 행동은 진실하지 못하다고 했다. 그것은 도덕이 아니라 불안의 산물이다. 한 직장인은 모든 회식, 모든 부탁, 모든 자비를 자처했다. 이 정도는 해야 좋은 평가를 받겠지라는 마음이었다. 하지만 그는 성실한 사람이 아닌 편한 사람으로 자리매김됐고 승진 대상에서 늘 제외되었다. 인정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준에 맞게 요구되어야 한다. 스스로를 내어주지 않고도 당당히 평가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진짜 존중을 끌어온다. 일곱 번째,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은 자신의 힘도 함께 포기한다. 늘 손해를 보는 사람 중엔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습관이 깊게 자리 잡은 경우가 있다. 겉으론 착한 사람이지만 실은 결정하기를 두려워하고 무언가를 책임지는 걸 피한다.
몽테뉴는 말한다. 자신의 선택을 미루는 사람은 타인의 선택에 끌려다니게 된다. 한 여성은 모임에서 언제나 다른 사람의 의견에 맞췄다. 난 괜찮아. 내가 정해줘. 나는 따라갈게. 겉으론 배려처럼 보였지만 결국 그녀는 어느 자리에서도 주체가 되지 못했다. 손해는 남이 주는 게 아니다. 스스로 책임을 회피할 때 이미 결과는 정해져 있다. 결정하지 않는 삶은 존중받지 못한다. 선택은 곧 위치이며 그 자리는 당신의 책임으로 지켜야 한다. 8번째, 피로를 감추는 사람은 지쳐 쓰러질 때까지 일하게 된다. 늘 손해보는 사람의 공통점은 괜찮은 척을 너무 오래 한다는 것이다. 심지어 지쳐 있어도 다 괜찮다고 말하고 도움이 필요해도 절대 먼저 손을 내밀지 않는다. 니체는 말한다. 모든 고통은 말하지 않았기에 길어진다. 한 가장은 경제적 책임을 홀로 감당하면서도 가족에게 힘들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그 말 한마디가 가족을 무너지게 할까봐 자신을 계속 다그쳤다. 하지만 몸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결국 건강이 무너지고 그제서야 가족은 상황을 알게 되었다. 당신이 약함을 드러내는 건 무능이 아니라 용기다. 누군가에게 손을 내미는 순간 당신의 인생도 비로소 균형을 되찾게 된다. 9번째, 스스로의 기준이 없는 사람은 늘 상대의 기준에 맞춰 흔들린다. 자기 기준이 없는 사람은 칭찬엔 들뜨고 비난엔 무너진다. 자신의 방향이 없으니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그 하루 전체가 흔들리게 된다. 몽테뉴는 자기 삶의 척도를 남의 눈에 맡기지 말라고 단언했다. 한 사람은 누군가 요즘 너무 소극적인 것 같아라는 말에 갑자기 불필요한 일들을 맡기 시작했다. 내가 부족한가라는 생각이 자기를 몰아세우게 만든 것이다. 칭찬은 기준이 될 수 없다. 비난도 마찬가지다. 당신이 손해를 보는 이유는 상대의 기대에 자신을 끼워 맞추려 했기 때문이다. 삶의 기준은 내부에서 정해져야 한다. 흔들리지 않으려면 당신만의 기준이 있어야 한다. 10번째, 자신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결국 누구에게도 온전히 다가가지 못한다. 늘 남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은 어느 순간부터 자기 삶이 비어 있다는 걸 느낀다. 정작 자신은 자신을 돌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닫게 된다. 니체는 자기를 버린 사람은 남도 결국 버리게 된다고 경고했다. 한 중년 부부가 있었다. 남편은 가족을 위해 모든 걸 헌신했다. 그러나 정작 대화에선 늘 피곤했고 감정 표현은 무뎌졌고 관계는 점점 멀어졌다. 사랑은 돌봄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그 돌봄은 가장 먼저 자기 자신에게 향해야 한다. 자기를 돌보지 않는 사람은 어느 순간 주변까지 함께 잃는다. 11번째, 스스로 가치를 세우지 않는 사람은 언제나 비교 속에서 작아진다. 손해보는 사람은 자신을 스스로 평가하지 않는다. 늘 누군가와 비교하며 자신을 줄인다. 그래서 더 내어주고, 더 낮아지고, 더 작아진다. 몽테뉴는 사람은 자기만의 크기를 스스로 정하지 못할 때 타인의 그림자 안에 갇힌다고 말했다. 한 여성은 지인들의 화려한 삶을 보며 늘 나는 저만 못하다고 느꼈다. 그래서 더 많이 베풀고 더 잘해야 한다는 압박에 시달렸다. 하지만 그 마음은 결국 자존을 갉아먹었다.
스스로의 크기를 인정하지 못하는 삶은 끝없는 손해와 비교의 고리 속에 갇히게 된다. 당신은 누구보다 커지기 위해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니다. 당신답게 충분히 존재하기 위해 사는 것이다. 12번째,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고 싶다면 먼저 경계짓기부터 배워야 한다. 이 영상에서 말한 모든 손해는 결국 경계의 실패에서 비롯된다. 무엇을 말해야 하고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 어떤 부탁을 거절해야 하며 어디서 멈춰야 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이다. 니체는 말했다. 강한 사람은 벽이 아니라 경계를 가진 사람이다.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된다는 건 누구보다 많이 참고 많이 주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당신이 어디까지 책임지고 어디서부터 멈출 줄 아는지를 명확히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온전한 삶의 중심에 서는 사람이다. 착한 사람도 무너진다. 하지만 경계를 아는 착한 사람은 절대 이용당하지 않는다. 사람은 누구나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한다. 갈등을 피하고 타인을 먼저 배려하고 자신보다 남을 높이는 삶은 도덕적으로 아름다워 보인다. 하지만 철학자들은 그 아름다움이 때로 자기 자신을 해치는 칼이 된다고 말했다. 몽테뉴는 선을 행하되 자기 자신을 잃지 마라고 했다. 니체는 약한 착함은 강한 자의 욕망에 먹힌다고 경고했다. 당신이 늘 손해를 본다면 그건 당신이 바보라서가 아니다. 당신이 선해서도 아니다. 당신이 아직 자기 삶의 경계를 세우지 않았기 때문이다. 모든 것에 응하지 마라. 모든 부탁을 받아들이지 마라. 모든 상황에 침묵하지 마라. 당신의 말, 당신의 감정, 당신의 시간, 그리고 당신의 결정은 모두 지켜져야 할 것이다. 선을 잃지 않으면서도 경계를 세울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비로소 손해를 당하지 않는 선한 사람이다. 철학은 단호하다. 내 삶의 주인은 결코 타인이 되어선 안 된다고. 그리고 철학은 따뜻하다. 지금이라도 경계를 다시 세우면 된다고. 당신이 지켜야 할 사람은 먼저 당신 자신이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